지난 2008년 괴수 영화 장르의 한 획을 그었던 클로버필드 후속편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바넬싱 리부트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수 영화 탑 오브 탑 고질라 X 콩 시리즈도 촬영에 들어갔죠. 오늘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제작 중인 괴수 영화, 그리고 이미 제작이 끝나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괴수 크리처 장르 작품들을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작품들도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작품은 클로버필드 세계관의 네 번째 영화 소식인데요. 현재 클로버필드 1편 바로디 시점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클로버필드 1편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과장 아주 조금만 보태서 제가 살면서 본 영화 중 가장 현실감 있고 몰입해서 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일각에선 괴수 영화의 판도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죠.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캠코더로 찍은 관점에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긴박감을 주며 엄청난 몰입력을 선사했습니다. 이 당시 괴수 영화는 여러 실험적인 촬영이 진행되었고 비슷한 예로 영화 미스트가 있죠. 괴수의 모습은 조금만 보여주면서 위기 속 인간 군상에 대해 그렸는데 나름 재밌게 본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실패한 영화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클로버필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작자의 역량이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클로버필드의 제작자는 바로 J.J. 에이브람스입니다. 이 사람이 참여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재난 영화의 시초격인 아마겟돈, 액션 영화의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여기에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스타워즈와 스타트rek까지 필모그래피가 화려하다 못해 빛이 나는 감독이죠. 게다가 모든 영화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 콘스탄틴 2편의 제작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도 대단한 감독이라는 것이 와닿는데 이 감독은 클로버필드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영화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작들의 제목을 공개 직전까지 다른 이름으로 숨겨서 발표한 것입니다. 1편 클로버필드는 치즈, 2편 클로버필드 10번지는 발렌시아, 3편 클로버필드 패러독스는 신의 조각을 뜻하는 갓파티클로 불렸죠.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이번에 개발 중인 영화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갑자기 뉴욕에 떨어진 새끼 외계 생명체로 인해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린 1편 사건 직후를 그리는 직접적인 속편이 될 것이란 보도가 있었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플롯이라고 하죠. 팬들 사이에선 2026년 개봉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괴수 영화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치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바넬싱 리부트 소식입니다. 무려 20년 전에 개봉한 바넬싱은 언제 다시 봐도 진짜 재밌는 영화인데요. 뱀파이어 그리고 뱀파이어들의 시초인 드라큘라, 뱀파이어와 상극인 늑대인간에 더해 천재 과학자지만 실험 실패로 인해 괴물로 변신하게 되는 지킬 박사, 그의 손에 탄생한 최악의 괴물 프랑켄슈타인까지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괴수들이 등장하며 판타지 영화 팬들에게 완벽한 오락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바넬싱이라는 캐릭터를 이대로 지워버리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2020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바넬싱 부활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 소우 시리즈, 컨저링, 애나벨 등 공포 영화의 대가로 알려진 제임스 완이 프로듀서로 첨가하는 것이 확정되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돌아올 것이 예고되었죠. 아직 루머이긴 하지만 휴잭맨이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This cannot be. 바넬싱에 등장하는 괴물들 중 드라큘라는 정말 고전 중의 고전 괴물인데요. 드라큘라 단독 영화도 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본 집필 단계에 있으며 감독은 노매드랜드로 오스카를 수상하고 마블 이터널스로 이름을 알린 클로이 자오 감독인데요. 기획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SF 서부극 드라큘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큘라에 이어 바넬싱 리부트 환영식이라도 준비하는 건지 넷플릭스에선 프랑켄슈타인을, 워너브라더스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더 브라이드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프랑켄슈타인은 헬보이, 블레이드, 퍼시픽 림 등 괴수 영화의 전설적인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몇 년에 걸쳐 준비한 영화이고 스케일도 엄청 크게 제작되어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를 주제로 한 영화 더 브라이드도 제작을 마치고 후반 작업 진행 중인데 캐스팅이 정말 화려합니다. 크리스찬 베일,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을 맡았고 시체를 결합해 탄생한 프랑켄슈타인이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신부를 창조하는 독창적인 스토리를 그렸다고 하죠. 이렇게 고전 괴수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에 더불어 또 하나의 시리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인데요. 기존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아주 약간의 진입 장벽을 세웠다는 걸 인지했는지 소프트 리부트를 진행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주라기 공원의 각본가였던 데이비드 코앱이 돌아오며 오랜만에 공룡 팬들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3마리의 공룡에서 추출한 DNA에 인류의 생명을 구할 기적의 약물로 이어질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게 공식 설정인데요. If we get this DNA, millions of lives are saved. 그 과정에서 지금껏 본 적 없던 돌연변이 공룡과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디자인이 수정된 여러 공룡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on't see that every day or ever. 무엇보다 주라기 공원 원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했고 그전 작품들의 이야기를 몰라도 된다는 점은 이번 영화의 매력도를 올려주고 있죠. 몇몇 기사들은 주라기 시리즈가 본연의 뿌리로 회귀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작품의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원작 팬들에겐 선물 같은 영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제작을 마치고 올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괴수가 또 하나 제작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괴수 킹콩이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킹콩은 2개 작품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2005년에 제작된 영화 킹콩, 다른 하나는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제작한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최근 들어 레전더리 픽처스가 몬스터버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정말 다양한 괴수 영화가 탄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즈니 플러스 킹콩 시리즈가 세계관을 공유할지도 모른다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는 몬스터버스와 별개이고 킹콩의 기원을 현대 배경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2005년의 킹콩과 결을 같이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반헬싱 리부트의 감독 제임스 완이 이번 킹콩 시리즈의 감독을 맡았고 현재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블 작품으로 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디즈니 플러스지만 사실 한국에서 꽤나 수작들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며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과연 몬스터버스와 별개의 킹콩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얘기가 나온 김에 디즈니의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완전한 괴수로 바꿔버린 병만 영화의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밤비 더 레코닝입니다. 영화는 어미를 잃고 광기에 빠진 아기 사슴 밤비가 복수를 위해 미쳐 날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죠. 그저 그런 병만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뒤틀린 동화 유니버스를 뜻하는 트위스티드 차일드후드 유니버스 일환으로 의외의 팬층이 다소 존재합니다. 트위스티드 차일드후드 유니버스 작품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위니 더 푸 피와 꿀이라는 영화인데요. 곰돌이 풀을 호러 장르로 재해석하며 아주 불쾌한 골짜기와 함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2편에 밤비 관련 이스터에그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진짜로 괴물 밤비가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밤비 더 레코닝은 올해 7월 미국에서 개봉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선 극장 개봉보단 OTT 공개로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육지 괴수의 왕 킹콩 같은 정석 괴수물도 좋지만 이런 병만 영화도 가끔씩 보면 킬링타임 및 분위기 환기용으로도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육지 괴수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 신화 속 괴물 트롤입니다. 2022년 말 넷플릭스는 트롤이라는 영화를 공개했고 정말 빠르게 전세계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화 속 괴수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냈죠. 트롤 1편은 광부들이 작업 중 터뜨린 폭탄으로 인해 깨어난 트롤이 인간들의 도시로 쳐들어오며 벌어지는 일을 다뤘는데요. 인간의 무기는 트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신화 속 괴물답게 인간의 무기는 통하지 않았지만 과거 기독교에 의해 탄압당한 기억 때문인지 종소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해를 보면 굳어버리는 특징 또한 반영되어 겨우 1차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죠. 그 바로 뒤에 이야기를 제작한 것이 트롤 2편인데 이번엔 노르웨이 곳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공개한 트롤 2편 클립에서 트롤 전용 무기를 잠깐 보여줬죠. 트롤2는 올해 가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화 속 괴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제작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고전 괴수, 육지 괴수를 다뤘다면 해양 괴수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때마침 엄청난 작품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유럽 해양 신화 속 크리처 크라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영화도 노르웨이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넷플릭스가 판권을 살 것이란 루머도 돌고 있죠. 크라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작품에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캐리비안의 적의 크라켄이었죠. 그리고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그리스 로마 신화 영화에서도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미친 존재감을 뽐냈죠. 이번 노르웨이 영화의 크라켄은 보다 현실적으로 그려질 예정이며 올해 말 현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해양 괴수는 바로 메가로돈인데요. 메가로돈은 현재까지 총 2편의 영화가 개봉되었고 1편부터 중국 자본 스멜이 강하게 나며 한국에선 크게 흥행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자본의 맛을 본 빡빡이 형 제이슨 스타뎀이 2편까지 출연했고 3편 출연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죠. 그리고 작년 초 중국 제작사가 메가로돈 3편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편까진 워너브라더스가 배급을 맡았는데 이번엔 중국 자체적으로 제작과 배급을 모두 진행할 것이란 말도 돌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정말 허무맹랑한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저는 OTT에 나오길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한편 괴수 그리고 크리처는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Monsters. 바로 에이리언 그리고 프레데터의 신작 소식이죠. 먼저 에이리언 어스의 경우 프랜차이즈 최초의 TV 시리즈인데요. 거기에 더해 우주가 아닌 지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트레일러는 발표되지 않았고 대신 짤막한 영상들을 풀며 간을 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에이리언 외에도 다양한 생명체를 담고 있는 우주선이 지구에 불시착한다고 하죠. Collected 5 different life forms, each one a unique deadly species.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당연히 재밌는 시리즈가 될 예정이지만 에이리언 커버넌트와 에이리언 1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은근히 시간대가 복잡한데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난 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현재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디즈니 플러스 단독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에이리언의 숙적 같은 존재 프레데터의 신작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프레데터 배드렌즈인데요. 에이리언에 이어 프레데터 제작진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는지 이번엔 아예 프레데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파격적인 설정입니다. 프레데터 클랜에서 추방된 어린 개체가 죽음의 행성 칼리스크에 떨어진 뒤 인간과 동맹을 맺고 궁극의 사냥감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 프레데터 종족의 모임 클랜이라는 새로운 설정과 프레데터 바이크, 레이저검과 같은 신규 무기들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에이리언 시리즈와 크로스오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클랜에서 버려진 어린 프레데터와 협력하는 인간이 웨이랜드 유타니 그룹의 휴머노이드임을 암시하는 것도 있고 아예 대놓고 웨이랜드 유타니 로고가 보여 두 괴물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암시했죠. 완전히 새롭게 돌아오는 에이리언과 프레데터를 공식적으로 한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될지에 대해 SF 영화 팬들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계의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프레데터와 인류 최고의 전사들이 사투를 벌이는 시리즈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We must fight together. Here we go. What happens if we survive? 미국에선 훌루에서 공개되고 한국에선 디즈니 플러스 단독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디즈니 플러스를 월 4,000원대로 싸게 볼 수 있는 방법도 고정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괴수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괴수들의 왕 탑 오브 탑 고질라 신작 소식입니다. 이번 영화의 제목은 지리는 스케일에 걸맞게 거대한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슈퍼노바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Supernova.
고질라 X콩 슈퍼노바는 전작인 뉴 엠파이어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뉴 엠파이어에서 다양한 괴수들 타이탄을 선보였고 역시나 고질라가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작 중인 슈퍼노바에선 지금까지 등장한 타이탄들보다 도 강력한 존재가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 고질라이죠. 스페이스 고질라는 우주로 뿌려진 고질라의 세포가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화이트홀로 빠져나오며 탄생한 괴수인데요. 고질라의 방사열선을 가뿐하게 튕겨낼 정도로 막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노바가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을 뜻하고 별의 질량이 클 경우 블랙홀이 발생하는데 때마침 영화 부제가 슈퍼노바라 블랙홀에서 탄생한 스페이스 고질라의 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됐든 그냥 뇌비우고 보기 좋은 스케일 큰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에 저같은 SF 판타지 영화 팬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퀄리티 좋은 괴수물이 크게 유행할 것 같은 예감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에이리언 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디즈니 플러스를 싸게 보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필릭스의 피였습니다.